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2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332.45포인트로 약 0.2포인트 정도 내려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교적 평소보다 간단하게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간단히, 그다음에 중국 증시 이야기, 오늘 우리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이야기 뭐 요 정도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은 이제 잭슨홀 미팅이 평이하게 종료됐죠. 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 뭐 이런 속담처럼 그렇게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사전에만 강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반복됐을 뿐이고, 그날도 당일에도 좀 평범하게 이제 잘 끌어올리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우리 장중에 나스닥도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목요일 PC 물가지수 발표하고 금요일 고용 보고서까지 큰 이슈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중국 증시의 향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각종 부양책을 주말까지 연속적으로 좀 쏟아내면서 증시 부양에 아주 힘썼지만 지난번에 뭐 기관들에게 이제 순매도 금지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 5%대 갭상승을 좀 보였는데 와 진짜 보기 드문 갭상승이었죠. 오늘 깜짝 놀랐는데 그 뒤로 끝이었습니다. 그게 그 뒤로 1.13% 마감하면서 완전 장대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10시 반에 이 5%를 반영하지도 않았어요. 거의 원래 이걸 반영했으면 오늘 10시 반 맞춰가지고 엄청난 급등도 우리 따라 올라왔어야 됐는데 이게 유지되지 않을 걸 알았는지 그냥 종가 1.13% 올라간 수준 정도로만 반영이 됐습니다. 거의 미동이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는 우리 수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지난번에 제시해드린 JP 모건 등 외국계에서 노리는 자리 3,000 언더 자리를 진짜 찍으러 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오늘 완전히 그게 뒤집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상태가 되었고요. 뭐 이제 앞으로 그 하락할 때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걸 반영 안 했으니까 하락할 때는 아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먼데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정보가 상세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목요일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태였는데 오늘 우리 파생반에도 월요일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웬만큼 보이지 않으면 접근을 하지 않거나 상당히 보수적으로 매매 레인지를 좀 잡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대기하던 곳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가 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제가 제시해드린 구간이 체결이 되지 않는 오늘 박스 형태로 마감을 하면서 그렇죠. 요 자리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레인지를 넓힌 경우에는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체결 없이 그냥 관망하는 상태가 되었고요. 뭐 체결 안 되면 뭐 본전은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월요일 같은 정보가 부족한 날에는 특히나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뭐 정보가 없으니까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개인들의 집중 추정 자리가 오늘 335 콜옵션과 330 풋옵션으로 이제 추정이 되었는데요. 뭐 이 자리는 어차피 먼 자리라서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다 휴지가 됐던 자리고 결국에는 오늘 등가 싸움 332.5 콜과 풋 싸움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특이했던 점이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332.5 콜이 마지막에 조금 어디선가 배팅이 좀 들어왔어요. 어차피 죽은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어디서 배팅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요거죠. 증시가 마지막에 꼬리를 단 것보다 더 기대감에 함께 솟구쳤는데 이때 아마 외국인이 아마 공략을 했을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보는 제공이 안 돼서 뚜렷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든 332.5를 결제를 제대로 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선물을 적극적으로 땡기고 삼성전자 호가를 66,900원을 시도를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에 밀려서 좀 역부족이었던 거 66,800원으로 삼성전자가 끝나면서 오늘
332.5가 결제는 되었지만 시원하게 되지 않은 그냥 거의 꽝이라고 볼 수 있는 332.53으로 종료를 했다라는 거. 332.06으로 동시효과 들어가서 거의 47, 0.47을 끌어올린 거죠. 0.5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린 겁니다. 많이 끌어올린 거예요. 오늘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자, 이렇게 종가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법 많이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노리고 막판에 332.5 콜옵션에 베팅이 들어온 겁니다. 332.5 콜옵션 마지막에 추이 요거처럼 어디선가 베팅이 들어오는 걸 목요일에는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목요일에 수급 변동을 확인하면서 이거 기관이 베팅하네, 마지막에 여기 왜 베팅하지, 결제시키려고 하나, 혹은 외국인이 들어오네, 뭐지, 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종가 베팅이라는 거를 어쩌면 해볼 때가 있는데, 월요일은 이게 도대체 확인이 안 되니까 요거는 제가 뭐 베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332 콜옵션이 0.13으로 종가 마감해서 0.03으로 결제는 됐지만, 원래 결제가 되지 않는 거였는데 막판에 종가에 끌어올리면서 결제는 됐지만 사실상 꽝이죠. 0.13에서 0.03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 손익분기 그렇고, 그다음에 풋옵션은 0.33에서 들어갔지만 이제 완전히 꽝이 됐죠. 휴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끝났고, 그래서 요건 이제 막판에 332에 누군가 강한 배팅으로 332.5 결제 가능성을 암시했던 거 적어놨고요. 결제는 됐지만 막판 뒷심 역부족이었고, 아마 여기서 삼성전자 호가가 한 개만 더 올라갔어도 나름 그래도 손익분기 이상은 넘어갔을 겁니다. 2개 올라갔으면 뭐 여기서 잭팟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2배, 3배, 3배, 4배 뭐 이렇게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꽝이었고, 그래서 이 위클리 종가 싸움을 위해서인지 이제 결제 싸움을 위해서인지 외국인들이 종가까지 2시 반부터 1,800억 정도 선물을 끌어올렸어요. 그게 바로 선물로 요 구간이었죠. 9월물 마지막에 요 구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저렇게 박스를 가둬놓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침 자리잖아요. 결국엔 여기서 아침에 갭 떴다가 죽었다가 요 아침 자리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요 시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1,800억 플러스 선물 이걸 만들었다가 종가가 형성되고 나서 오늘 끝까지 끝난 수급을 보면 마이너스 1,000억 정도 됩니다. 3,000억 가까이 되돌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종가는 959억 매도로 한 2,800억 정도 되돌렸습니다. 외국인들은 결국엔 결제 싸움을 하고 단타로 다 치고 나갔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 시간 2시부터 요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환매수도 들어왔다고 보여지고요. 혹은 개인들의 매수했던 자금들이 일부 매도로 좀 청산이 된 거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가지고 뚜렷하게 여기다 얘만 그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했던 내용이 이거죠. 오늘 선물 옵션 수급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 저도 수급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도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수급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급을 따라 매매를 해야 되고, 특히나 개인들의 반대편에 서서, 대중들의 반대편에 서서 매매하는 것이 저의 전략이죠.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오늘은 아침에 상당히 헷갈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분명히 외국인들은 오늘 해지 없이 아침에 매도였습니다. 즉 선물도 매도였고요, 선물도 매도로 하락 배팅이었고요, 현물도 매도로 하락 배팅이었고요, 옵션에서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도 매도인 하락 배팅이었습니다. 옵션 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옵션도 하락 배팅이었습니다. 오늘 선물, 현물, 옵션에서 모두 다 아침에 외국인들이 한쪽으로 매도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을 중요시 여기는 파생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숏을 많이 들어가요. 갭더가 올컨이 오늘 갭 뜨고 장대 음봉, 오늘 중국 증시가 보였던 모습처럼 갭 띄우고 장대 음봉 형태로 가는구나 라고 보면서 여기서 이거 따라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여기 숏이야, 숏. 혹은 약간 올랐을 때 숏 바로 들어가서 오늘 끝났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오늘 이거 실시간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파생반에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 자 파생반 카톡방 이거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쭉쭉 올려가지고, 오늘 거예요. 오늘 거 쭉쭉 올려가지고 보시면 아침에 8시 37분 9시 여기 초반에 9시 8분 그 다음에 그 뒤에 여기죠. 외국인들이 너무 의도적으로, 제가 요거를 요 부분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외국인 트릭 여기 요 자리 4번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저 요대로 복사 한번 해볼게요. 외국인들이 너무 의도적으로 하방 베팅만을 하고 있는 상태로 바뀔 여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외국인들이 여기서 하방 너무 의도적으로 하방 베팅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뀔 여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수합, 두 수합을 좀 살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할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올려드리면 외국인들은 이미 위에서 매도를 대량으로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은 물량으로 떨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즉 굉장히 가성비적인 효율적인 매매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티나게 대놓고 매도로만 일관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단기적인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봐야 하고, 특히나 오늘은 정보가 없으니 더욱더 보수적으로 판단을 유보합니다 라고 적어드렸죠. 숏을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숏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숏으로 오늘은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랐을 때 매도하는 걸로 일단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외국인들의 기본 생각을 이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유리한 상태라고 본다. 힘 안 들이고 떨어뜨리는 걸 원하지 굳이 여기서 이미 5조원 매도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아래로 힘 주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박스 구간 내에서 박스 구간 또 만들려고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오늘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장 초반에 9시 20분대에요. 요때 저때 9시 요 구간. 그래서 지금 10분대부터 20분대까지 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까지도 계속 외국인들은 매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 트릭에 속지 않고 요거였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외국인 트릭 장 초반 강한 매도인 척 수급을 만들어 놓고 꼬리달기로 박스로 전환됐다. 아침에 하락할 때 외국인이 선물과 옵션 모두 하방 베팅이 강했기 때문에 같이 매도로 보면서 원웨이 매도 베팅을 하기 좋은 상황이었으나, 만약에 여기서 매도 베팅했으면 오늘 하루 종일 질질 끌려다녔겠죠. 혹은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거 돌파네 하고서 야 매도 손절 하고 스위칭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돌파라고 생각하면서. 그쵸? 그래서 오늘 그렇게 역으로 꼬였을 가능성, 혹은 그냥 끌려다니면서 수익도 못 내고 그냥 막판에 또 끌어올리는 데에서 손실을 보고 마감했을 가능성,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도를 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매도에 힘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한수 두수 앞을 보면서 바둑을 두듯 한수 두수 앞을 보면서 매수 전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숏은 아니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나타나는 수급을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왜 이런 수급을 만드는지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장이 굉장히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꾸만 트릭, 요즘 계속 트릭이었으니까 트릭에 트릭, 계속 페이크 트릭 이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을 어떻게 하면 따돌리고 잘 속일 수 있나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태세전환 잘하고 어떻게 되돌리고 어떻게 없고 이런 것들.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런 트릭에 속지 않으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수급은 누구에게나 오픈이 되어 있지만 그게 이 수급이 왜 이런 수급이 나타나는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고난이도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생 트레이더 분들이 굉장히 혼동이 많을 것 같아요. 단순히 숫자 수급을 보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5조원, 그럼 이 5조원, GPS를 달아본 이 5조원, 이 선물은 대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요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요거 매도 단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미 실현한 것을 포함한다면 332.3 정도가 외국인들의 평단가로 추정됩니다. 그 5조 원 뭉텅이가 332.3이면 지금 손실로 바뀌었어요.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요 정도입니다.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평단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어요. 기존에 이거를 롤오버도 했고 꾸준히 위에서 바꾸면서 또 아래에서도 매도를 했고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 정도까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요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현재 평가액만 가지고 보면 332.1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332.65로 끝났으니까 물론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코스피 200 기준이에요. 제가 이제 편의상 선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베이시스가 0.12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요거 0.1 이 정도 더 해야 돼요. 선물은 오늘 참조하시고 거의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가 약간 올라서 끝났다. 그래서 손실로 바뀌었다. 매도를 보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래서 9월물은 옵션은 지금 뭐 양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어서 아직 뚜렷하지는 않지만 선물에 대해서 선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고 롤오버가 얼마큼 진행되는지도 봐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현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삼성전자가 거래 대금 3,800억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거래 대금 답답했죠. 계속 횡보만 하고 특별하게 변동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총을 잡아먹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아주 둔했어요.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테마 쪽으로만 많이 활개를 쳤는데 테마도 평소보다도 좀 더 비교적 고르게 움직인 편이었습니다. 오늘 원전으로 좀 강했죠. 원전, 방사능 측정, 오염수 쪽, 방사능 측정과 원전 합쳐서. 그다음에 로봇 쪽 강했고요. 일단 원전 쪽에서는 뭐 서전, 기전, G2파워, 한신기계, 에너토크 이런 것들이 움직여줬고, 방사능 측정 쪽에서는 이제 오염수 쪽, 이제 오르비텍, 그다음에 뭐 우진, 피코그램 이런 쪽이 움직여줬습니다. 로봇은 기존에 이제 유진 로봇이 한 3%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오늘 유일 로보틱스 중심으로 조금 좀 수급이 쏠렸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이제 중국 관광객 관련해가지고 화장품이 코스맥스 MBT 쪽으로 조금 움직였으나 이제 거래 대금을 크게 싣지는 않았습니다. 이쪽은 잠깐 오르다가 말았고요. 화장품 쪽은 화장품 등 중국 관광객 관련해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조금 골고루 좀 돈이 순환했던 것 같고요. 뭐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오늘 윗골이 너무 강하게 달았습니다. 상한가급으로 갔던 것 같은, 쿠쿠홀딩스는 상한가였는데 밥솥이 많이 팔린다라는 거,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밥솥을 좀 쓸어 담고 있다라는 소식에 일단 올라가긴 했는데 너무 윗골이가 강하네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관련주 이제 좀 있으면 점점 선거가 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이제 조금 순환매가 일어날 것 같고, 일단 먼저 수급이 돌았던 한동훈 쪽으로 좀 더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포스코 에코프로 쪽, 오늘 포스코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뉴스가 나왔죠. 앞으로의 회사의 비전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포스코들이 급등이 나왔던 거, 그리고 크게 올라갔던 거 회사에서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도 있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오늘 또 비전을 제시하면서 포스코 쪽 수급이 좀 돌았고요. 특히나 이제 인터내셔널과 오늘 DX가 강했는데, DX는 저거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지금 쇼스퀴즈가 좀 나오는 것 같죠. 이전하기 전에 쇼커버링, 공매도를 가진 쪽에서 좀 상환을 먼저 해주는 그런 파동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가 거의 시총이 이제 8조 원 가까이가 됐는데, 야, 이거 뭐 코스피로 넘어가더라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초전도체 쪽이 오늘 또 한 번 움직였죠. 대창과 서원을 중심으로 좀 움직였는데 마무리 단계가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가장 중심이 됐던 신성델타는 크게 오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장엔 좀 재미없게 좀 눌리다가 오후장에 강했던 양자암호가 엑스게이트 우리로 중심으로 좀 바짝 마지막에 끌어올렸고, 결국에는 시장이 돌고 돌 때가, 돈이 크게 움직일 때가 없다 보니까 테마성의 종목으로 고르게 조금 흘러갔던 것 같아요. 골고루. 그 다음에 오늘 그나마 시장 이제 나중에 차후에 트로이카 쪽으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설주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오늘 심지어 GS건설까지도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 이거 징계 처분에 대한 발표가 좀 있었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징계의 상한선을 결정을 하면서 10개월 영업정지인가요? 상한선을 결정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악재의 리스크 소멸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또 막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징계가 또 확정될 때까지 또 불확실한 상태가 또 유지될 거라서 뭐 이런 것들은 다른 건설주들은 뭐 악재가 딱히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건설주들도 좀 신경 써야 될 때 같긴 한데, 슬슬 아직은 GS건설까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보통 HDC 현대산업개발과 연장선상에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월봉상으로 좀 하락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이제는 제로 소멸인가 하면서 뭐 매수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봐도 이런 것들은 이미 외국인들 수급 꼬여 있고 매물이 이미 많이 형성이 된 상태라서 쉽사리 요 갭에 도전을 할 수는 있어도 요 갭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안에서 다시 한번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접근할 때 건설 섹터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시기가 점점 되고 있지만, 물론 지금은 당장은 아니죠. 일단 신호들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만 굳이 악재가 아직은 이제
10개월 영업정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종목에 저는 뭐 그닥 그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또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욱더 많은데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 장중에 라이브 방송 오시면 제가 이제 많잖아요. 시간이 장중에 7시간 이상 되니까 6, 7시간 이상 되니까 그때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셔서 소통해 주시고 그렇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해 나가실 분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 관련해 가지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최저 수수료, 협의 수수료로 들어오실 분 그 유튜브 그 영상 보면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이벤트 링크 있으니까 그쪽으로 진행하시고 계좌 개설하시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 확인 절차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통합해서 방송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아프리카 TV 방송을 지난주 금요일에 마치고 유튜브로 통합했는데 한쪽으로 좀 이제 모여가지고 적응해 주시면 좋은 방송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